뭐 경제평론가이시고 경제학자이시지만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좀 떠나서 미국과 이란이 일단 MOU 체결에 합의했잖아요. 네. 서명식이 또 19일 남아 있고 혹시 또 이 과정에서 경제 관점에서라도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나왔던 소식은 이미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의 의장이 전자서명은 완료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양측이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서명식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건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닌 문제인데 이 종전 MOU 말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봤다는 사람이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갈리바프 의장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란 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호르무즈는 완전히 열린다. 뭐 배에 시동 걸어라 하고 영구적으로 무료 항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란 측은 일단 60일간 휴전하는 60일간만 무료고 이 다음부터는 이란이 해양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언제 아느냐?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날 넘어갈 때 종전 MOU가 이제 서명식을 하면 이때는 언론에 뭐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공개를 해야지 이때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요. 변수가 있다. 특히 이란 핵에 대해서도 일단 미묘하게 두 나라 국가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란에 한 1,000억 달러 넘는 이 해외 동결 자금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핵 협의하는 거를 봐서 진행에 따라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무슨 소리냐? 이걸 풀어줘야 핵 협의를 진행한다. 이게 달라요. 네. 그런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란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놓고 본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앞만 봐도 팔공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일 후에 다 공개될 MOU인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쪽에 오히려 트럼프 쪽에 더 신뢰도를 주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지고 있고 네. 그 훈풍이 우리도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긍정 회로를 좀 돌려서 여쭤보면은 종전 합의가 그럼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국제 유가 이게 좀 안정될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어제 발표 이후에 기름값은 좀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좀 누그러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예. 일단 시장은 종전 MOU,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 항행이고 금요일부터 호르무즈가 완전히 열린다. 그래서 110달러까지 갔었던 WTI 기준입니다. 유가가 지금 배럴당 80달러 초반대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전쟁 전이 한 60에서 65달러 수준이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 높은 건데 이 역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일단 올해는 고유가 상황, 저기 나온 배럴당 80달러 이상, 아마 90달러 이상의 고유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올해는요? 예, 오. 왜냐하면 그동안 이 3월부터 전쟁을 6월까지 치르는 동안에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 국가들의 정유 시설이 이제 생산을 완전히 줄여버렸잖아요. 예. 원유라는 게 점도가 높아가지고 파이프가 상당수 막혔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뚫으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시설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재고 바닥 이야기인데요. 지금 원래대로였으면 유가가 한 배럴당 200달러 정도까지 치솟아야지 맞는데 지금 어떻게 그나마 100달러 밑으로 막았느냐. 전 세계 한 36개 국가들이 전략 비축률을 다 풀었어요. 다 풀었군요. 우리도 풀었고요. 예, 미국도 예. 막대하게 풀었고. 근데 호르무즈가 열리죠.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재고 처리부터 해야죠. 맞습니다. 이 각국 정부들이 뭐 어쨌든 돈 다 쏟아부어서 비어 있는 전략 비축률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수요의 병목 현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제 찾는 사람이 많아서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비축률을 다시 재고를 채울 때까지 그게 한 연말 정도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시설 같습니다. 문제 하나 있고 네. 또 재고 처리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이 종전 합의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싶은 부분이 30년 가까이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이 오늘 1%대까지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에서는 1%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게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이 배경은 뭔가요? 그렇죠. 1995년이 1%였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이게 무슨 상징이 있냐면요. 1980년대는 이제 일본 경제가 뭐 그야말로 전 세계를 제패를 했었다가 버블이 터지고 90년 초반
그러다가 94년, 95년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35년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초저금리 시대를 빠지잖아요. 예. 초저금리 시대 빠지기 직전에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1%를 지금 일본이 오늘 회복을 한 거니까 뭐 잃어버린 35년을 극복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일본은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느냐? 물가 상승률이 일단 높아요. 지금 2% 넘었다가 낮았다가 넘었다가 낮았다 하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일본의 물가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저물가 이거 다 옛날 얘기고요. 일본 경제는 상당수 화랑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취업이 잘 돼요. 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잖아요. 유가가 높게 되면서 오히려 이 물가를 더 자극을 하고 우리도 원화 약세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엔화는 엄청난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 엔이 160엔까지 떨어지는 엔화 약세가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라는 것을 시장에 널리 알렸고요. 네. 오늘 뭐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일본 금리 얘기를 좀 하냐면 우리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서인데 일단 첫 번째가 그동안 그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좀 싼 엔화를 좀 빌려서 미국이나 한국 주식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 엔화 좀 이렇게 비싸지면은 우리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한 엔 캐리 트레이드. 싼 엔화를 빌려서 트레이드를 하는 건데 예. 그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청산하는 거 아니냐.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인데요. 2년 전이었습니다. 2024년 뭐 그때 당시에 일본이 뭐 공격적으로 금리 그러니까 예상 밖에 올리면서 예. 하루에 주식 시장이 8% 정도 폭락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그런데 이 금융 시장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은요. 아무리 기쁜 소식도 미리 여러 차례 그 소식을 다 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오면 안 기뻐합니다. 또 나쁜 재료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면 실상 그 나쁜 일이 벌어져도 전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이 일본이 오히려 오늘 금리 올린다라는 거는 뭐 세계 채권 시장, 채권 전문가 99%가 그냥 다 확신하고 있는 일이기 네네. 때문에 오늘 금리 올리는 거에 따라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미 청산할 것들은 다 리밸런싱을 끝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예 지금 BOJ, 일본 중앙은행은 1.25, 1.5%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그 전에 다 이제 이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또 미국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너무 빨리 내리기 좀 어려워질 텐데 그 금리 차가 생기면 또 우려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 점이 좀 더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그제랑 어제랑 오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닷없이 우리 코스닥은 빼고요. 코스피를 지금 5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올해만 한 130조 넘게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사들이네. 그제부터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놓고 본다면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 환율 높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가 환율의 고점이고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7월 16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신현성 총재가 일단 단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네. 미국의 FOMC를 봐야 되겠지만은 연준의 반응에 따라서 빅스텝이라고 하죠. 0.5%포인트를 한 방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 기준금리가 순간 3%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수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또 엔화 역시도 이제 160엔, 달러엔 오늘 일단 전혀 변동은 없었지만 이 정도가 엔화 약세의 끝이라면 엔화 강세, 지금 위안화는 상당 부분 강세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원화 강세의 시작점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긴축, 즉 금리 인상의 시작이 아마 7월부터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의 대출금리라든가 뭐 부동산 자금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대비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미 FOMC 기준금리 바뀔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인가요? 근데 저는 또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예. 첫 번째 주재하는 회의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은 또 교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6월 FOMC 회의에서
내가 금리 올릴 거야 막 긴축 완전 매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동결의 차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돌다리는 이제 두드려 가야 되니까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워시 의장의 첫 번째 FOMC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6월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네. 원래 369 여기 12에는 점도표를 찍거든요. 석 달마다. 근데 워시 의장은 또 자기는 점도표를 왜 찍냐. 이제 그런 또 주의자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하는지 여러 가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선거도 뭐 안 치렀고 이 상황에서 쉽게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6월 FOMC 상황도 지켜보시죠. 환율 우리 저 1,500원대 선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모습 계속 좀 분석을 했었는데 종전 합의 이슈에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나요? 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1,511원이고 예. 여기 환율에서 지금 1,508원대까지 제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1,508원. 왔거든요. 네.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연준의 FOMC 회의를 확인을 하고 네. 이제 그쪽의 반응 한번 보고 난 다음이라면 그리고 금요일 날 서명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명식, 예, 전자 서명 말고 그것까지 지나고 나면 그랬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일간의 기조를 오게 된다면 저는 한 다음 주께에는 빠르게 1,500원도 깨지는 1,400원대. 네, 1,400원대도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최근 3일간의 외국인들 매매를 좀 보면서 이게 원화 강세 시작이 되나 이제 그 점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 한 이틀간 오늘까지 포함해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승으로 마감했는지 싶은데 8,700선에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보면 이제 2% 8,700선까지 탈환을 했고요. 우리는 예. 8,900을 가야 전고잖아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12,000 또 그 이상을 또 부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저 엇갈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코스닥은 상당 부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다만 우리 코스피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최근 3일간 외국인 다시 막 5조 원 넘게 네, 들어와 사고 있지. 원화 강세 나와 이러면 진짜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좋잖아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자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지는 않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좀 삽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도 사고 어제도 샀는데 삼성전자를 쉽게 사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정말로 원화 강세 베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리밸런싱도 끝났겠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삼전 닉스를 외국인이 사줘야 찐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야 예, 예. 그동안 우리 개인이 올해만 한 100조 샀거든요. 예. 이 중에 80조 삼전 닉스 샀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제 팔고 나와야죠. 이거를 외국인이 받아주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에 안에 삼전 닉스는 안 사고 그 외에 키 맞추기 차원으로 사게 된다면 뭐 지수가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뭐 쉽게 우리가 뭐 정말 뭐 6천, 7천, 8천 같듯이 9천만, 12,000 가기는 좀 힘들어서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갈 수는 있으나 외국인이 삼전 닉스를 다시 사주는지가 뭐 만을 가는 하나의 좀 그 굉장히 부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